본격적으로 부동산 시그널 첫 순서 이슈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또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정보 알아볼까요? 네, 이번 시간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올해 2020년 1월 달이죠. 1월 달에 이제 주택법 일부가 좀 개정이 되면서 이 지역주택조합도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이제 7월 달이면 이제 시행이 될 건데요. 이런 내용을 좀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요번에 이제 새로운 어떤 젊은 어떤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런 지역주택조합에 상당히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은 장점만 있는 것들은 아니죠. 분명히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좀 숨어 있는지 내용을 좀 보고 지역주택조합에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지역주택조합을 좀 의의를 좀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주민이 이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민이 공동으로 이제 그 시행사가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이게 주민들이 의기투합을 해서 아파트를 한번 마련해보자,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재건축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은 토지라든가 이 건물을 가지신 분들이 조합원이 되는 거죠. 이 지역주택 쪽 같은 경우는 토지를 그때부터 이제 매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만큼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이런 것이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건 같은 경우로 보시게 되면 무주택자이거나 또 이제 85평방미터 이하 주택을 한 채 정도 소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청일 현재 동일 시군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또 안에 이제 내용 자격 조건을 보시게 되면 신청일부터 입주일까지입니다. 이거 신청을 하고 아파트가 다 세워지고 입주하는 날까지 이 세대주, 즉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는 무주택자이거나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이제 지속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중간에 바꾸거나 중간에 또 잠깐 매도를 하거나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이 지역주택조합의 자격 요건이 안 돼서 입주 시기에 당신은 조합원 자격이 안 됩니다. 이런 내용을 좀 들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항상 유념을 해두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렇게 지역주택조합 절차는 상당히 좀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서 하는 추진 절차와서 비교한다면 상당히 좀 단순하고 또 사업 진행속도도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될 것 같은데 사실 좀 뜯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추진이라든가 1차, 2차 조합원 모집 여기까지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제 조합 설립 인가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착공, 그래서 준공까지가 좀 들어가게 되는데요. 조합 설립 인가부터 준공까지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을 내보니까 100개 중에 한 20개 정도가 성공률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는데, 그것은 조합 설립 인가부터 준공 매입 때까지의 그런 어떤 조건을 맞았을 때입니다. 이거를 보시게 되면 추진이 구상하고 조합원 모집 여기까지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만큼 성공 확률이 상당히 좀 적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한 번 더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장점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토지금융비라든가 시행사 이윤, 광고 홍보비가 상당히 좀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아파트 분양가 대비해서 많게는 약간 30% 정도 저렴하다. 여기서 이제 좀 약간 좀 속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존 내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5억인데 지역적 아파트는 뭐 3억에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다면 저도 이제 혹합니다. 이제 하지만 이런 내용을 좀 아셔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또 전매 제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장점이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문제점을 보시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조합원 모집하기 때문에 이 법적 규제가 좀 미비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토지 확보율이죠. 가장 중요한 게 이 토지 확보율인데, 그 토지 확보율을 좀 그 분양사들이 좀 부풀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토지 확보를 보게 되면 그 조합 쪽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사용 승낙서라든가 사용 권한을 갖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게 조합 이런 부분이 좀 기간이 좀 지나게 되면 이렇게 토지 사용 승낙서에 대한 기간이 지난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좀 체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조합원들, 즉 내가 조합원으로 들어갔었을 때 이런 부분을 체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시공사가 좀 확정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죠. 하지만은 시공사가 확정이 됐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설립인가에서
처분인가까지 들어갔었을 때 또 시공사가 바뀌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냐면 이 추진위가 구성돼서 조합원 모집했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MOU를 체결합니다. 시공사하고 의향서로 체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뭐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토지가 미확보되는 경우가 있어서 내 분담금이 또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조합원 모집을 했었을 때 분담금이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또 작은 글씨까지 보셔야 되거든요. 분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자그맣게 또 글씨가 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앞부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체크를 한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 입주 예정일인데요. 뭐 몇 년 안에 입주가 됩니다라고 하지만 이 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토지를 매입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재개발하고는 기간 자체가 비교가 안 됩니다. 빨리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상당히 좀 예외적이고요. 이런 경우가 있다. 그 사업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또 뭐 신탁사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 자금이 안정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신탁사가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 쪽에서 신탁사에게 작은 금전 출금을 요구를 한다면 신탁사 같은 경우는 금전 출금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100% 안전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동호수 지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뭐 남양의 뭐 몇 동에 몇 호 좋은 위층으로 해드릴게요라고 계약서 쓰죠. 하지만 사업계획 승인,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조합원으로 계획을 했다 하더라도 이 동호수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회계획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변경이 또 가능하잖아요. 이 변경하면은 또 어떨 때는 또 한 동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유념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토지 사용 확보율인데 이 100% 토지를 매입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과정 광고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매매 계약서라든가 등기부 등본 또 사용 권한을 봐야 되는데 이 조합원이 이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투명해야 되는데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으로 작용한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어떤 그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올해 이제 1월 달에 이제 주택법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돼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7월 달부터 시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합원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로 갔었을 때는 좀 상당히 좀 주의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일단 토지조합의 토지 확보 요건을 좀 강화시켰습니다. 조합 설립 전에 발기인이 시군구에 조합원 모집을 신고할 경우에는 이게 대지 50% 이상의 사용권을 일단은 확보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기존 요건이 8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을 받는데 그 안에 약 한 15% 이상을 소유권을 이 조합원 쪽, 조합 쪽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상당히 좀 강화가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설명 의무입니다. 설명 의무를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사전 설명을 상당히 좀 강하게 이제 조항에 좀 넣는 내용이 있어요. 중요 사항을 보시게 되면 뭐 조합원 자격 기준이라든가 분담금 또 토지 확보 현황 이런 것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조합원으로 가게 되면 이게 탈퇴할 수 있는 여건이 없었는데 이 탈퇴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조합원이 됐다 하도 사업 진행이 좀 빨리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돈을 환불해 달라 이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끌려가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조항을 만들어놨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그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이렇게 해서 조합원 자격 기준 등 이 필수 조항을 포함시켰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 이 발기인에 대한 자격 요건입니다. 이 발기인의 자격 요건, 그 기존의 이 조합원들이 그 동네에 그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합원이 돼야 될 텐데 외부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해서 아파트 지어줄게요. 이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발기인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갖춰야 할 자격을 이게 대통령에다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발기인은 조합 모집 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조합에 가입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합원과 똑같이 가입비 납부도 해야 되고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와 동일한 이 권리 의무를 발기인도 이제 부여를 하게 됩니다.
요 내용이 좀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 투명성 및 안정성을 좀 제고를 시켰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공개 의무를 좀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실적 보고를 이제 조합원들한테 해줘야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게 자본금 요건을 상향시켰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업무 대행자가 들어와서 이제 업무 대행, 즉 분양 대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법인 같은 경우는 3억, 개인 같은 경우 6억, 법인 대행업자, 즉 개인 같은 경우 이런 보험 업무 대행업자 같은 경우는 법인이 5억, 개인이 한 10억 정도를 상향시켰다는 것입니다. 요 내용이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분별한 자금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신탁업자가 자금을 운영 관리하도록 만들었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해산 절차를 마련을 했는데요. 이렇게 해산 절차 안에를 보시게 되면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이 조합원 모집을 하잖아요. 조합 설립 인가를 2년 내에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만들면 거기 안에 의결로 인해서 이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잠깐 아쉬운 게 뭐냐면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된다.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법적 분쟁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내용을 만들어놨다는 것이 이 조합원들한테는 안정조치를 좀 만들었다는 것이 상당히 좀 괜찮다라는 내용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원 모집 신고 날로부터 2년 내에 인가받지 못하면 일단은 해산 청산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갔고요. 또 이제 하나는 뭐냐면 인가받은 날로부터 또 3년 내에 또 사업계획 승인을 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총회를 결의를 해서 해산 여부를 좀 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것을 가지고 조합원들이 어느 정도 안전장치를 만들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보다 좀 더 강력한 안전장치가 있어야지만 이 주택조합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재개발 또 이런 어떤 재건축들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